지금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파죽지세로 달리고 있는 브랜드가 아마 쉐보레일 거예요.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워낙 인기가 많았고요. 유튜브 시장에서도 거의 뭐 컨텐츠를 올리면 조회수를 빨아들이다시피 했던 블랙홀 같은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 바로 뒤를 이어서 더 뉴 트레일블레이저가 공개가 됐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는 컴팩트 SUV의 정석에 가까운 아주 미국적인 그런 모델이죠. 디자인이 안팎으로 되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제가 어디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옵션은 어떻게 고르면 좋을지까지도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더 본격적인 이야기 들으시기 전에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같이 한번 가보시죠. 자, 일단 디자인부터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얼굴이 전체적으로 좀 다 바뀌었습니다. 헤드램프도 훨씬 세련된 모양이 됐죠. 원래는 방향지시등이랑 전조등이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LED로 통합이 되어서 방향지시등을 넣어도 색깔이 바뀌면서 그냥 전멸하는 아주 깔끔하고 세련된 모양이 되었어요. 그리고 쉐보레의 듀얼 포트 그릴이라고 하는데요. 가운데 이렇게 바가 들어가면서 라디에이터 그릴이 위아래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 듀얼 포트의 가운데 바가 더 선명하고 뚜렷해져서 조금 더 공격적인 인상을 갖게 됐습니다. 흔히 뭐 유튜브에서는 그리고 뭐 커뮤니티에서는 매기 수염이라고 부르는 그런 디테일인데요. 그 디테일이 생겨서 약간 캐릭터가 살아났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도 살짝 좀 바뀌었어요. 뒤에 리어 램프는 형상은 그대로고요. 안에 LED의 그래픽이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에 LED가 들어가면 컨템포러리하고 좀 더 세련된 느낌이 물씬 나는 그런 이미지들을 갖게 됩니다. 트레일블레이저도 시대를 따라갔다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사실 이 페이스리프트 전 모델 같은 경우는 미국 차의 어떤 투박함이랄까? 그런 게 좀 더 묻어나는 그런 모델에 가까웠는데요. 이제는 시대에 확실히 좀 발맞춰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중요한 것은 인테리어입니다. 여러분, 인테리어에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었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는 어떤 미국적인 투박함이 묻어나는 게 인테리어가 되게 강하거든요. 근데 인테리어의 센터 디스플레이가 되게 커졌어요. 앞에 계기판은 8인치, 센터 디스플레이는 11인치입니다. 시원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트랙스 크로스오버 때와 마찬가지로 내비게이션 같은 것은 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대신에 기본 모델부터 안드로이드 오토랑 애플 카플레이가 무선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냥 뭐 전화기랑 연결해서 쉽게 쓰실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요. 트랙스 크로스오버 때도 그랬지만 트레일블레이저도 광고를 좀 보시면은요, 가장 젊은 타겟층을 소구하고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좀 발랄하게 춤을 추는 이미지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선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것도 뭐 거부감 없이 혹은 뭐 허들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쉐보레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동차 구매 패턴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첫 차를 생각했을 때 옛날에는 뭐 경차, 작은 차부터 시작해서 차급을 올려간다. K3나 아반떼 같은 세단으로 시작한다. 뭐 이게 좀 정석에 가까운 접근이었는데, 물론 아반떼가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상품성으로 어필을 하고 있지만 SUV가 여러모로 시장의 대세로 떠올랐고, 그리고 첫 차로 SUV를 고르는 비중이 점점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트랙스 크로스오버가 인기가 많았던 것도 그런 맥락이 아니었나 싶고요. 트레일블레이저도 그 시장을 좀 노린 것 같습니다. 가격은 조금 비싸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만 그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공개 현장에서 전시되어 있던 모델들은 RS랑 액티브였습니다. 저는 늘 액티브를 좋아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트랙스 크로스오버 때도 그랬고, 쉐보레가 가지고 있는 상위 트림이죠. 액티브랑 RS 중에서는 액티브가 좀 더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기본적인 개념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액티브는 좀 더 아웃도어 액티비티에 가까운 그런 디자인 사양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RS는 레이싱 DNA를 좀 강조한 그런 모델입니다. 근데 사실 컴팩트 SUV라는 장르에 더 어울리는 것이 저는 더 액티브 쪽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RS는 고성능인데 사실 트랙스 크로스오버도 그랬고 트레일블레이저가 뭐 고성능의 느낌이 나는 건 좋습니다만 아무리 그렇게 느낌이 나도 고성능 결국은 아니기 때문에 액티브 쪽이 훨씬 자연스럽게 느껴져요, 저한테는.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번에 안팎으로 디자인이 다른 것도 전 액티브 쪽이 좀 더 마음에 듭니다. 어디가 어떻게 다르냐? 일단 루프의 색깔이 달라요. 액티브는 화이트 루프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RS는 블랙 루프예요. 에어 인테이크 부분 아래쪽을 보시면 액티브는 좀 더 러기드한 느낌입니다. 좀 더 오프로드에 가까운 SUV에 더 어울리는 그런 그래픽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RS는 약간 카본 느낌의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확실히 레이스니까 경량화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배기구도 다르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배기구는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넓적한 모양을 하고 있고요. RS 같은 경우는 동그랗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도 역시 오프로드에 좀 더 어울리는 넓적하고 좀 듬직한 느낌이 나고요. 더 날렵한 RS에는 동그란 배기구가 더 어울리죠. 뭐 이렇게 디자인적으로는 차별화를 두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도 액티브 쪽은 흰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RS는 검은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액티브랑 RS는 블랙 보타이가 들어가죠. 그래서 이거 좀 중후하니 예쁜 그런 매력이 있습니다. 인테리어로 들어가면 조금 더 많이 다른데요. 일단 헤드레스트에는 액티브에는 액티브라고 써 있고 RS에는 RS라고 써 있습니다. 아, 이거 없애주시면 안 되나요? 이거 뭐 헤드레스트에 그렇게 액티브 이렇게 써 있는 게 사실 너무 좀 저는 좀 없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뭐 일단 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잭 블랙 앤 아르테미스 포인트 인테리어 액티브에는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이게 약간 노란색 파이핑 그리고 노란색 스티칭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노란색 되게 경쾌하기 때문에 아마 좀 기분 좋으실 거예요, 보면은. 그리고 RS에는 잭 블랙 앤드 레드 포인트 인테리어라고 되어 있어요. 빨간색 디테일이 곳곳에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 도어 트림에도 보면은 빨간색 약간 플라스틱 베니어가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빨간색 파이핑, 빨간색 스티칭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어봉에도 RS는 빨간색 RS 디테일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살짝 좀 탔을 때 기분이 달라질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디자인 옵션들을 차별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준비되어 있던 여러 가지 컬러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제일 마음에 들었던 컬러는 세비지 블루와 피스타치오 카키였습니다. 어반 옐로우는 이게 뭐 되게 예쁜 컬러이긴 합니다만 너무 강렬하기 때문에 호불호가 나뉠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란색 되게 예쁩니다. 되게 예쁜데 좀 더 톤이 좀 가라앉아 있는 차를 원해. 나는 만약에 그렇다면 피스타치오 카키 쪽이 땡기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사실은 이 트레일블레이저라는 차가 어떤 느낌이 나는지를 저는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마 그때도 시승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친구인데 형 같은 그런 느낌의 친구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실내에서 느껴지는 주행할 때 느껴지는 느낌이 되게 듬직해요. 이 차는 컴팩트 SUV 중에서도 듬직한 편입니다. 보통 컴팩트 SUV는 도시명에 가깝기 때문에 좀 가볍고 날렵하고 그 와중에 공간도 적당하고 뭐 이런 매력이 있거든요. 근데 쉐보레 트레일블레이저는 그렇지 않아요. 좀 더 미국적이에요. 뭔가 좀 덩치도 있고 달려보면 재미도 있고 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그게 저는 트레일블레이저의 매력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도 달려보면 어떨지 너무 궁금합니다. 이건 다음 주에 시승회가 예정돼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699만 원부터 3,099만 원까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부터 옵션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차는 상당히 풀옵션 지향적인 차예요. 제가 트랙스 크로스오버 때는 이거 무조건 3,000 언더로 끊으시고 이거는 하지 마시고 요건 빼시고 뭐 이렇게 해서 2,700, 800 뭐 이 정도로 맞추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는 2,699만 원 LT 기본 모델부터 액티브랑 RS는 가격이 같습니다. 3,099만 원으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는 옵션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여러 가지 뭐 운전 보조 시스템 이런 것들은 당연히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LED 프로젝션 헤드램프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요. 주간 주행등도 기본입니다. 8인치 컬러 클러스터가 들어가 있고요. 11인치 컬러 터치 스크린이랑 무선 폰 프로젝션도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얼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딱히 아쉬울 게 없다고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랑 차선 변경 사각지대 경고 시스템, 후측방 경고 시스템, ECM 룸미러, 그다음에 톨게이트 자동 결제 시스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에는 가죽 시트, 전동 시트, 1열 3단 통풍 시트, 2열 열선 시트, 풀오토 에어컨 이렇게 돼 있어요. 나는 전동 시트 필요 없고 에어컨 풀오토 필요 없어. 열선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면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진짜 한 2,800만 원 정도의 이 차를 끊으실 수 있는 건데 만약에 내가 아내랑 같이 타거나 여자친구랑 같이 탈 거야. 그렇다면 아마 동승석의 열선을 포기하기 힘드실 거예요. 이거 되게 좀 소중한 옵션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넣는다. 그러면 옵션 가격이 220만 원입니다. 그래서 총 차 가격이 2,919만 원이 돼요. 자, 그 다음 프리미어로 가면은 조금 더 재미있어지는데요. 프리미어에서는 LT 기본 사양에 스마트 하이빔이 들어가고 테일램프가 LED로 들어갑니다. 이번에 그래픽 바뀐 거 그게 적용이 되고 프로토 에어컨이랑 2열 열선이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스피커가 6개로 늘어나요. 여러 가지가 좀 늘어나죠. 이게 2,799만 원인데 여기에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가 80만 원, 컴포트가 110만 원, 파노라마 선루프가 115만 원입니다. 선루프는 안 해도 될 거라고 저는 봅니다. 늘 저는 선루프는 안 해도 된다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컴포트 패키지랑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가 190만 원입니다. 합쳐서 더해보면 2,989만 원이에요. 그래서 LT와 프리미어에서 일단 요약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LT랑 프리미어의 가격 차이가 70만 원 차이밖에 안 납니다. LT에서 옵션 두 개 다 고르는 거랑 프리미어에서 썬루프 빼고 두 개 다 고르는 거랑 단돈 70만 원 차이. 그렇다면 그냥 프리미어에서 이렇게 더 해가지고 뭐 스피커 6개 누리고 어차피 뭐 2,919만 원이나 2,989만 원이나 비슷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또 여기서 2,989만 원인데 여기서 한 100만 원만 더 쓰면 액티브랑 RS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뻐진단 말이에요, 차가.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트랙스 크로스오버 때는 옵션표가 이렇지 않았거든요. 그냥 되게 이렇게 트림별로 딱딱 자르면 여기선 이렇게 해가지고 딱 이렇게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가능했었는데 이번 옵션표는 고르다 보면 액티브랑 RS로 빨려 들어가는 그런 옵션표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액티브의 기본 가격은 3,099만 원입니다. 여기에 프리미엄 패키지랑 스위처블 올휠 드라이브 패키지가 있어요. 프리미엄 패키지는 100만 원, 스위처블 올휠 드라이브 패키지는 210만 원입니다. 그래서 풀옵션으로 고르면 310만 원이 더해지고요. 토탈 3,409만 원이 됩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하면 3,500만 원짜리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LT랑 프리미어에서 고르면 3,000만 원대 자동차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액티브랑 RS에서 풀옵션으로 고르시면 3,000만 원대 중반의 차가 되는 거예요. 프리미엄 패키지는 액티브랑 RS의 경우 파워 리프트 게이트가 들어가고요.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들어가고 2열 듀얼 USB 포트 들어가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들어가요. 이 파워 리프트 게이트가요, 뭐 없어도 괜찮은데 있으면 좋거든요. 저는 이게 100만 원인데 고민이에요. 제가 만약에 산다면 그냥 액티브 기본, RS 기본 이렇게 가셔도 괜찮을 겁니다. 자, 스위처블 올휠 드라이브 패키지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느냐?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고요, 하이드라매틱 9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고 Z링크 리어 서스펜션,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이렇게 들어갑니다.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 전 없어도 된다고 봐요. 그 다음에 9단 자동 변속기가 아니면 CVT인데요, 트레일블레이저 CVT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요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선택해야 돼? 라고 물어보면 뭐 안 해도 될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위처블 올휠 드라이브는 항시 사륜구동 시스템이 들어가는 건데요, 이거는 선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게 없다고 해서 이 차를 가지고 진입할 수 있는 험로를 주파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가려지지는 않을 겁니다. 어떤 극단적인 상황에서 어떤 상황에서는 이게 좀 힘을 발휘할 수 있겠죠. 하지만 뭐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이게 그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진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풀옵션은 뭐 내가 이걸 누릴 거야, 그렇다면 이거를 선택하셔도 좋겠지만은 굳이 그런 생각이 아니시라면 스위처블 올휠 드라이브 패키지는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렇다면 3,199만 원, 그냥 3,200만 원짜리 차가 되는 거죠. RS도 마찬가지예요. RS도 프리미엄 패키지 100만 원, 스위처블 올휠 드라이브 패키지가 조금 비쌉니다. 240만 원이어서 340만 원이 추가가 되고요. 여기에 30만 원이 비싸니까 3,440 요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저의 추천은 뭐냐면 액티브나 RS를 고르시고요, 거기에 프리미엄 패키지를 포함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기분 좋게 구매를 하시는, 약간 좀 프리미엄한 느낌을 좀 누리시면서 이 차를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뭐 자동 파워 리프트 게이트라거나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뭐 이런 거 들어가면 무선 안드로이드 오토나 카플레이까지 연결해 놓고 쓰면 꽤 괜찮은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도 들어가니까 즐기시기에는 아마 좀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나 무선 충전이랑 파워 리프트 이런 거 괜찮아, 보스 사운드 시스템 필요 없어, 그러면 액티브 기본, RS 기본 3,099만 원 이렇게 가시면 되고요. 액티브 RS의 디자인 다른 건 필요 없어. LT나 프리미어 중에서 고를 거야. 그렇다면 드라이브 어시스트 패키지 꼭 고르시고요. 그리고 컴포트 패키지도 웬만하면 넣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2,900 후반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거기에서 항시 사륜구동 나 누리고 싶어, 그렇다면 풀옵션으로 가시는 거죠. 그래서 확실히 트랙스 크로스오버보다는 좀 윗급의 차고요. 형님 뻘의 차고, 그리고 실제로 봐도 좀 크기가 좀 크고, 저는 도시나 일상이나 일탈이나 뭐 주말의 여가를 생각하더라도 정말 좀 합리적인 크기가 딱 이 정도 사이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3,200, 300 정도를 투자하시는 것은
그렇게 뭐 오버스펙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정도에서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시승을 해보고 나서 스위처블 오휠 드라이브 옵션을 넣을지 말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트레일블레이저 페이스리프트 모델 전해드렸고요. 구독 버튼 눌러주시는 거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